안녕하세요. DM 코리아 운영자 박사부입니다. 2024년 11월 11일 사회차 도면 해독입니다. 이번 보건 도면은 지붕마루 치수 외에는 정보가 없어서 임의로 제작하였습니다. 사회차 시험을 치르신 분 중 한 명의 학생이 대략적으로 도면을 작성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도면입니다. 혹시라도 시험을 치르시고 빠른 해답을 원하신다면 제 메일로 대략적인 평면도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도면은 처음 슬쩍 봤을 땐 쉽네요 했는데요. 인면도에서 거실 부분을 어찌 해야 할지 고민되었다고 하셔가지고 학생분께서 투성면을 그대로 표현하셨다면 정답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뭐 난이도는 쉬움이네요라고 했는데요. 옆반에 또 그 건축으로 이제 유능한 선생님께서 며칠 뒤에 이제 11일 날 시험이 지붕이 이상하게 나왔다라고 당황하셨다고 학생분들께서. 그래서 '뭐가 이상하게 나왔다는 거지?'라고 싶어 가지고 저도 이제 학생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지붕도 대각으로 잘려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걸 빨리 영상을 올려 드려야지.'라고 했는데 제 개인 사정상 어쩌지 해 가지고 지금 올리게 되었네요. 일단은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를 못 해 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지금 계획을 바꿨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뭐 일반 유튜브처럼 뭐 일 주일에 2 회씩 뭐 올리고 저는 개인 사정상 그렇게 가능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시리즈처럼 한 번에 쭉 올려 가지고 올려 드려야 되는데, 물론 시험을 대비하시고 궁금하시고 그리고 막 답답하시고 하실 텐데 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최대한 자주 교육 영상을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야간반 학생분들만 이제 시험을 치르셨어요. 야간반 학생분들 중에 이제 3 분이 시험을 치르셨는데, 물론 이게 시기가 잘 맞아떨어진다면 필기부터 실기까지 쭉 해서 되겠지만, 필기가 끝나고 난 뒤에 오픈을 하다 보니까 다음 회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필기를 이미 합격을 하시고 오셔 가지고 요번에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총 4 분이 계셨어요. 총 4분 중에 한 분은 시험을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치르지 못한다고 하셔 가지고 내년 1 월에 치르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3 분께서 시험을 치르셨는데 일단 3분 모두 다 합격을 하셨습니다. 자, 합격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한 분은 76 점, 그리고 또 한 분은 60 점. 정말 간당간당하게 큰일 날 뻔했죠. 그래도 합격하면 잘하신 거예요. 네. 축하드리고요. 일단 60 점이라고 해서 뭐 무시할 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일단 합격하셨으면은 다 된 거고요. 이 점수 높아봤자 아무 의미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시험장에 가셔 가지고 난이도가 뭐 꽤나 어렵다 또는 쉽다, 그리고 내가 뭐 여기에서 투자할 시간이 어느 정도, 저는 시간을 되게 중시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험장에 가셔 가지고 시험을 치르는데 뭐 '내가 이렇게만 내면 무조건 합격이다.' 그러면 빠르게 시험을 치르고 나오셔 가지고 다른 공부를 하시는 게, 또는 다른 준비를 하시는 게 그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100점 맞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거 한 60점 이상이고 이 정도면 합격이다.' 그러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제작을 해서서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완성을 하시고 제출을 해서 나오시는 게 저는 이득이라고 말씀드려요. 어 시험을 치르신 분 중 거의 보통 보면은, 저에게 배우신 분들 보면은 거의 대다수 70 점대가 제일 있으시고요. 그리고 80 점대도 꽤나 많이 계시고, 그리고 60 점대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뭐 최대로 점수를 많이 만점 가까이 맞으신 분은 최대 이제 98 점까지는 다 봤는데요. 저는 오히려 "98점 맞았어요." 해서 오시면 축하는 드리지만 "그 시간이 아깝다."라고 말씀드리는 스타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시험 문제라든지 다른 공부를 하나 더 하시는 게 더 좋았을 텐데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고 다른 분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일단 이 도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제가 받은 도면이에요. 이거 60점 맞은 학생분께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대단하셔 가지고 노력도 엄청 많이 하시고요.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정말 질문도 많이 하시고 참여를 엄청 적극적으로 해 주셨어요. 자, 일단 이 도면을 보시면 여기서 50 5200, 5100, 제가 받은 도면은 이 지붕마루 치수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 더 정보를 물어볼까 하다가 그 학생분들도 부담됐고 할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요 도면에서 최대한 완성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완성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계단이 4 개고 그 데크하고 이제 이어지는 계단이 있다고 하고요. 현관 중문은 없고 단차면이 있다. 그리고 데크가 있는데 "대각으로 잘려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요 "대각으로 잘려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붕마루는 이렇게 일자로 나온 줄 알았어요. 지붕마루는 일자로 나오고 어 벽체만 이렇게 대각으로 꺾이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붕도 이렇게 꺾여 있었다고 그러시더군요. 뭐 이러나 저러나 투상만 잘하시면은, 투상의 개념은 좀 알고 계시면은 이것도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어려운 건 전혀 없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쉽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쉽게 빨리 풀어 나가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틀렸다고 해 가지고 탈락하시는 경우도 없을 거고 그냥 감점이에요, 감점.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업업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이게 업의 업이면 2 층으로 올라가는 게, 이건 1층 단층인데? 그래 가지고 저는 이게 '당연히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작을 해 놓았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는 여기 X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굴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굴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면을 이렇게 제작을 해 놓았어요. 도면 제작을 해 놓았고, 그 도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걸 드릴 건데, 안 그래도 지금 한 분인가 제가 도면 요청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못 드린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걸 하루빨리 그 저기 밑에 링크를 걸어 가지고 누구나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인터넷에 링크 걸고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그 내용이 잘 몰라요. 이제 저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걸 뭐 정보를 빨리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최대한 빨리 알아보고 좀 더 쾌적하게 제작을 이 연습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이 도면 이제 서술은 끝냈고요. 끝나고 좀 바로 도면 해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꺾여 있을 때는 이게 투상이 어렵다 그러면은 무조건 평면도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투상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좋다,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참 쉬운데, 이게 꺾여 있으니까 그럼 사람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이는 거지?' 이 투상이 잘 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아, 이 대각으로 잘려 있네.' 이를 볼 수 있겠는데, 투상이 아직까지 좀 미비하신 분들은 요게 '이게 뭐야?' 하고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셔 가지고 이걸 이제 틀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시면은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으세요. 이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도 있으나, 도면이 좀 난해하다 그럴 때에는 평면도를 틀을 만들어 가지고 투상을 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요즘은 이렇게 알려 드리는데, 일단 평면도의 틀을 만들 때는 저희가 벽체 중심선하고 수문선, 지붕 처마선 있죠? 처마선만 있으시면은 충분히 다 가능하시고요. 자, 일단 이 사이즈를 보시면 가로는 1900 이고요. 그리고 세로는 1300 이죠. 자, 이렇게 하나 완성을 해 주고, 그리고 얘는 이제 중심선으로 표현을 해 줄게요. 이건 약식이니까 offset 해 가지고 아래쪽은 1800에 1800 만큼 잘려 있네요. 그럼 이렇게 대각으로 라인을 연결을 해 주시고 지워 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위쪽은 아래서 이제 1500 만큼 잘려 있죠. 아이고. 1500 만큼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왼쪽에서는 3600.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600 들어와서 잘라내면 건물의 외벽이 다 완성이 되죠.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건 외벽이에요. 선택해서 잠시 조인을 해 주시고 offset.
600만큼 나아가서 잠시만요. 이게 맞나? 응. 자 600만큼 나아가서 얘를 이제 수문선으로 바꿔 놓으시고요. 수문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팔레트에서 특성 창에서 얘를 한 3배 정도 해 주시면 수문선이 명확하게 보이겠죠. 자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 놓았으면 중심선을 잠시 분해를 하셔서 없애 몇 만큼? 5200 만큼 지붕마루를 표현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지붕마루 표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잘리면에 대한 위치를 대략적으로 제작을 해서 방향까지 혼동하지 않도록 방향까지 이렇게 화살표로 넣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냥 이렇게 두셔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제가 두께를 주는 건데 굳이 이렇게 두께까지 줄 필요는 없으세요. 자 이렇게 하나의 틀을 완성을 해 놓고요. 대략적인 위치로 딱 두시면 돼요. 어차피 저희가 기준 틀은 이거는 투상을 하기 위한 용도고 도면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지로 제출해 주신 이 평면도를 기반으로 해서 도면 해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투상용일 뿐이에요. 투상용. 자 이걸 그대로 옆으로 하나 복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사람이 여기서 서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서서 바라보는 거니까 위쪽은 왼쪽이 되겠죠. 아래쪽은 오른쪽이 되겠고요. 그럼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도록 회전시켜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회전. 자 이렇게 회전시켜 주시면 이제 기본 틀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작을 해 나가시면 이렇게 대각이든 뭐든 쉽게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잠시 지붕마루는 잘 표현이 되라고 흰색으로 살짝 바꿔 놓을게요. 아이고. 여기서 당길 때도 이제 잘 보고 당겨 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항상 단면도는 지붕마루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아래는 GL 라인을 하나 당겨 주고 자 GL 라인은 무한선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선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컴퓨터가 점점 지금 좀 버벅대는데 지금 제 PC가 성능이 버벅될 PC가 아닌데 왜 버벅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 영문판으로 하면 버벅거림 없이 부드럽게 돼요. 되는데 이거는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빨리빨리 이걸 습득하시고 이해를 하시라고 한글판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버벅거림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실 거예요. 사용하는 입장에서만 좀 스트레스를 받을 뿐이지 저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판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명령창으로 제가 무엇을 어떻게 써야 쓰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이걸 쉽게 파악을 해서 초심자분들도 잘 보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문판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아래로 쭉쭉쭉 영문판이래. 한글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되시라고. 자 QD 이렇게 퀵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치수를 보시면 5200 왼쪽이 5200 이죠. 자 그럼 5200은 기준으로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긴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잘리면이라서 여기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큰 틀에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큰 틀에서. 자 그리고 이 일반적인 조건부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조건부가 똑같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가장 흔히 많이 나오는 조건부로 가져왔고요. 반자 높이는 2400으로 되어 있고 물매는 10분의 4 그리고 처마 나오면 600으로 제가 잡아 놓았죠. 그리고 나머지 벽체 두께도 다 똑같고 단열재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높이를 산출해 주셔야 되는데 높이 같은 경우는 계단이 4 칸이죠. 자 계단이 4 칸이면 뭐 750이라는 거 알겠지만 저희는 시험장에 가시면은 꼭 암산보다는 계산을 해서 들어가세요. 계산해서. 자 계단이 4 칸이고 여기서 현관에서 1칸 더 플러스를 하자라고 했죠. 자 그러면 CAL 입력을 해 주시면 이렇게 계산기를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계단 1 칸당 약식으로 150 그리고 곱하기 총 5 개를 5 단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총 750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offset 750 위로 올라갑니다. 자 위로 올라가고 나서 반자 높이는 2400 이죠. 2400 올려 주시고 자 그리고 600 만큼 더 올라가면 여기가 테두리 보의 위치죠. 지붕의 위치. 자 그리고 10분의 4로 이제 지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곱하기 1000 해 가지고 1 자 1000에 400으로 곱하기 100 이죠. 실수했네. 자 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리고 트림을 톡 잘라 버리고요. 자 얘는 노란색. 어차피 물매를 표현해 줘야 되니까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잘 찍어 주시고요. 자 표현을 해 주신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고 offset 지붕의 두께 150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액체 방수 10 그리고 마감 또 여기서 10 만큼 더 올려 주시면 되겠죠.
자 중간에는 스무선으로 편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맨 이쪽은 이제 마감선으로 편을 해 주시고 아하. 자 여기서 이제 연장을 해 가지고 지붕을 표현해 주시고 대칭보살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대칭보살을 해 주시면 이렇게 큰 틀이 잡혔어요. 자 큰 틀이 잡혔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잘린 면을 표현해 줘야 되죠. 여기가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깔릴 수 있으니까 벽체 두께부터 먼저 넣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벽체 두께부터 먼저 넣어 주시고 그리고 위쪽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잘라 버릴까요? 자 그리고 지붕 처마선은 위에 라인이 있으니까 이 라인은 그냥 그대로 땡기셔도 되겠죠. 자 바깥쪽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내고요. 그리고 알리시 해서 자 150에 200 처마 돌림 그리고 offset 해 가지고 20 만큼 나아가고 offset해서 복사. 자 안쪽은 단면선 그리고 잠시 이게 너무 작다. 줄게요. 자 선택을 해서 move 해 가지고 클릭하고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배치를 해 주고 이건 바로 지워 주시고 아이고야. 자 필요 없는 선분 두 개는 없애 버리면 이렇게 틀이 보이죠? 자 그리고 아래에 물 끊기 홈 셋 해 가지고 20 만큼 나아가고 이것도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컴퓨터가 좀 버벅거리는데 자 여기서 100 만큼 내려가야 되겠죠? 100 만큼 내려가고 잘라내고요. 그냥 표현을 해 주고 그럼 테두리보의 틀이 완성이 됐죠. 자 기본 틀을 이렇게 완성을 해 주시고 반대쪽도 뭐 요 정도만 표현하니까 선 하나 그어 주시고 얘는 0 번으로 갈게요. 0 번으로 가고 이건 좀 이따 잘라내겠습니다. 지금 잘라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럼 기와장 바로 올려주는 거예요. 340에 40 만큼. 기와장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명령을 많이 쓰고 연습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 네, 잘라내고 자 네임새 기화 하나 완성을 하면 최종 완성이죠. 아래에 아이고 자 20에 20 만큼 하나 완성을 해서 라인 실행해 가지고 자 기화 거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왼쪽에 있어도 되고 오른쪽에 있어도 돼요. 얘는 자 기화 거리를 넣어 주시고 카피해서 270 만큼 자 그리고 스트레치로 늘려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얘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참조로 레퍼런스를 돌려 가지고 회전을 시켜 주시고 자 내림새 기화가 하나 완성됐으면 여기서 간격 300 만큼 복사를 해 주시고요. 트림으로 요 앞쪽에 막세 구간만 똑 잘라내면은 되겠죠. 선택을 해 가지고 조인을 해 주시고 자 여기서 따로따로 그룹을 해 주겠습니다. 그룹. 시험에서는 블록을 못 쓰게끔 하니까 그룹으로 이제 정리를 해 주는 게 좋겠죠? move 해 가지고 클릭을 해서 가져가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자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선택하고 얘는 오른쪽 방향이니까 레퍼런스 쓸 필요가 없죠. 자 이 피복 두께만큼이에요. 이 피복 두께가 20 이니까 20 만큼 제가 그냥 미로 속으로 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어레이를 해 가지고 쓰는데요. 어레이를 최초 하나 들어갈 때 저는 경로를 위주로 많이 쓰죠. 자 경로 배열을 쓰게 되는데 이 연관이 켜져 있으면 이건 끄세요. 그룹하고 연관하고 이게 좀 버그성 플레이가 좀 보여 가지고 연관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만들고 분해를 해 버리면은 그룹도 같이 분해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연관을 꺼 놓고 쓰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수정 작업할 때를 위해서 이제 그룹을 해 놓는 건데 그게 다 풀려 버리면 나중에 실수했을 때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걸 해 놓는 게 좋고요. 그럼 300 들어가고 하나 있는 건 지워 내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저희가 이제 암키화가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얘가 배치가 되는지 보시고 자 배치가 되네요. 배치가 되면은 그냥 그대로 몇 개만 선택해서 대칭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대칭 복사를 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대략적으로 50 정도만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아크 해 가지고 3.5로 홀을 만들어 주시고 자 그리고 offset 기와의 두께는 20 만큼 색혀 올려 주시고 나머지는 잘라내면 되겠죠. 다 잘라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는 수키하고 용머리 기와만 만들어 주시면 되죠. 수키와는 대략 뭐 직경으로 따지면 150 인데 저희는 대략 70 정도만 만드셔도 무방합니다. 두께는 20 안쪽으로 한 20 넣어 주시고
자, 그리고 서클 해가지고 이제 용머리 기아, 서클. 용머리 기아는 한자가 되도록 150. 그리고 예선 한 켜와 2켜 사이. 자, 80 정도. 이건 뭐, 그냥 약속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대칭 복사해서 잘라내고요. 굳이 꼭 이렇게 명령어를 쓰진 않아도 돼요. 이건 제 스타일이고요. 스타일인 거고요. 자, 기와장까지 완성을 했다. 그러면 지붕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큰 틀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수도 줄일 수 있고요. 속도도 실질적으로는 투상이 다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니까 안정적으로 속도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는 처음에는 스퀘어까지만 가져와서 배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붕 얘도 뭐 일부분만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지붕 라인은 단면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죠. 인면에서. 자, 트리밍에서 양쪽을 똑똑 끊어버리고, 자, 해서 용머리 귀야 offset 한자가 되도록 300만큼 들어가 주시고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겠죠. 뚝 잘라내고, 그리고 용머리 귀야 두께는 약식으로 50 정도를 주자고 했죠. 50, 50, 50 이렇게. 자, 그리고 offset 해주시고, 막새는 지름이 150이니까 대략 150 정도 내오시면 되고요. 이것도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용머리와 최종 높이는 여기서 투상을 해주는 게 제일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투상을 해서 표현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선택해서 대칭 복사, 클릭해서 대칭 복사를 해주시고요. 트림으로 잘라내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붕 라인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럼 요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첫 번째 라인을 쭉 당겨서 일자로 쭉 들어가 있죠. 지금 일자니까 이 라인을 당겨서, 여기서는 저희는 되도록이면 골조로만, 자, 해서 콘크리트 위주로만 계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쭉 들어오고 처마 돌림 200이었죠. 200만큼 내려가고요. 여기서 절단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틀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위치가 이렇게 있죠. 끝나는 위치. 자, 끝나는 위치가 있는데요. 이건 또 어디에서? 여기서 바로 투상해 주시면 되죠. 어려운 건 전혀 없어요. 이 그죠? 가지고 올라가면 여기 교차 지점이 보이는데요. 자, 이 교차 지점에서 선 하나 띡 찍어 주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라인을 싱해서 윗면에서 윗면이니까 윗면에서 윗면으로 선을 연결해 주시면 끝이죠. 이렇게. 요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카피 해 가지고 얘도 두께를 그냥 이렇게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좀 틀려도 상관없고요. 얘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뒷라인은 보이겠죠, 당연히. 자,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벽체 두께, 여기서 난해하신 분들이 난해하다라고 했던 분이 바로 여기니까, 자,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표현을 해 드릴게요. 끊어내고요. 지붕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으니까 이 뒷부분은 보일 거 아니에요. 이 뒷부분이. 자, 뒷부분 보이면 이 뒷부분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뭐 브레이크로 그냥 톡 끊어가지고 들어가셔도 되고, 자, 이 부분 뒷부분이니까 마감선으로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안쪽이 보이니까 150만큼 들어와서 처마 돌림, 그리고 처마 반자까지 대략 뭐 한 50 정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표현을 해주시면은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해되셨나요? 요 길이 그대로 내려오고, 요 높이는 여기서, 이건 상업법이죠. 상업법으로 그냥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 라인은 뭐 끊어도 되고 이게 표현해도 되고, 일단 이렇게 표현해 줘라. 그래서 이게 각져 있으니까 당연히 라인이 있어야 되는 게 맞긴 하겠죠. 이렇게 각져 있으니까 라인 맞춰져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테두리 하단부를 선분 가져와 주시고요. 그리고 최종 높이 가져와 주시고, 그리고 두께가 있어야 되겠죠. 200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엄마야, 키보드를 바꿨는데 키보드가 적응이 너무 안 된다. 키압을 너무 낮은 걸 사 가지고 오타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 주고, 자, 그럼 요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여기가 5200 인가요? 5700. 자, 여기가 1750. 뒤에가 더 크네. 자, 뒤에가 더 길다 그러면 뒤쪽을 표현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씻어 가지고요. 여기가 연결해 주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투성을 해서 가져갑니다. 음.
일단 여기서는 X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가이드 보조선을 만들어 주시고 아래로 200 만큼 내려가면 뒷부분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보이겠죠? 미세하게 더 기니까 잘라내고 지금 제가 제작한 도면에서는 이렇게 미세하게 보일 거고, 그리고 실제 도면에선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건 전 몰라요. 일단 보이면 만들어 주어라. 이렇게. 얘는 선만 이렇게 씩 있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거 생략을 한다고 해 가지고 뭐 실격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감점이니까 요런 부분은 감점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제 기본 틀. 자, 지붕은 요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 드린 이 도면을 기준으로 본다면 요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여기까지 만들었다면 인면도는 이제 90% 거의 다 완성된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 주시고. 그럼 여기서부터도 이 뒤에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다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기압장하고 안쪽 내부 구조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잘린 부분이 벽체가 하나 말고는 없죠. 오, 잠시만요. 지금 벽체 부분은 잘린 면이 요거 하나뿐이 없고 다 인면이잖아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자, 그럼 기초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기초 바로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offset 면만큼 700 만큼 그리고 300 만큼, 자, 동결선 깊이만큼 맞춰주고, 그리고 250 내려가고, 그리고 최소 간격 200 들어가서 여기서 잘라내면 되겠죠? 자, 아래쪽부터 잘라내고요. 그리고 offset, 그리고 약 100 정도만 표현하면 되죠? 약식으로 100 정도만 표현해 주자. 잘라내고, 자, 그리고 대칭보수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완성이 되겠죠. 아이고. 그리고 offset 보시만큼 내려가 주시면 완성이고요. 자, 그리고 이 위쪽에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기초를 만들었으면 이제 바로 올라가서 여기 만들어 주시는데, 자, offset 보호 몰타르 30, 그리고 offset, 자, 콩작을 다짐 60, 그리고 바닥 보온재 85mm, 그리고 콘크리트 150.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부분은 건축의 역사하고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저도 이게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콩작을 다짐을 넣어서 표현을 해드리지만, 요즘은 이 공법이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어 어디에서 배우면 이렇게 그 방식이 틀렸다? 다른 쌤은 이렇게 안 알려주시는데요. 그게 맞아요.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지금 각 부분에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일반적인 시공 수준으로 하시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요즘 이제는 이제 습식으로 난방하지 않죠. 이제 앞으로는 건식 난방이 대세가 될 거예요. 건식 난방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온수 파이프 같은 경우도 지금 16파이로 들어가거든요, 건식 난방에서. 그렇게 돼 버리면 지금 이것도 완전히 틀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쌤은 이렇게 알려주고 어떤 쌤은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혼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께서 이렇게 딱 알려주시는 부분을 배우고 계시다면 그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 주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자, 우선은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건 지금 교재가 성한당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수업에서. 제가 여기저기 뭐 다 교재를 선정을 하면서 봤을 때 성한당의 그 황도한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신 도면이 역사도 좀 있고, 그리고 어 '가장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교재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강의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장 흡사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해 주고, 그리고 자, 보자. 자, 요 부분은 이제 자로 가져가셔 가지고 스케일이 있다면 자로 재주시면 되죠. 예,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아이고, 중심선에서 항상 중심선에서 계산해 주세요. 좀 작게 만들었네? 1600 들어갈 거야. 자, 1450 들어가 있네요. 1450. 뭔가 좀 이상하네? 그럼 1450 으로 들어가 볼게요. 1450 중심선에서 1450 들어가 주시고, 난방은 필요가 없으니까 툭 잘라내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는 offset.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멘트 벽돌을 이용해 가지고 또는 경량보도이나 시멘트 벽돌 이용해 가지고 두 단 정도 쌓아서 얘가 통으로 이렇게 막아 줘야 되죠. 그래야 방통 칠 수 있고 얘 속에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아 주는 거예요. 일단 정리를 해 주시고 여기도 다 자르셔도 무방합니다.
선 하나 길게 쭉 빼주시고요. 쉽게. 예선 한 30에서 50 정도 이게 살짝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고, 위에는 뭐 석재가 될 수도 있고 목재가 될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55mm 정도 만들어주시면 돼요. 깊이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나머지 깊이를 보면은 총 120 그대로 나오죠. 자, 벽돌 두 단, 두 켜 이렇게 딱 만들어주시면 두 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끝이 나고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욕실 부분, 욕실 부분 자 볼까요? 그래서 적재 중심선까지 대략 이거야. 2,400 정도 나오네요. 2,400 정도. 지금 제가 좀 작게 2,400 정도 맞춰 놨는데 2,400이다. 어디서? 벽체 중심선에서 없애. 2,400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벽체 두께만큼 약 100만큼 들어가시면, 자, 이 부분이 바로 인면선 화장실 벽면이 되겠죠. 자, 벽면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반자까지, 그리고 F8 레벨까지 잘라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우선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현관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계단까지 다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 계단 같은 경우도 볼까요? 전체를 재볼까? 자, 벽체 중심선에서 전체 재보시면 2800 나가 있는데요. 여기서 2800 나가 볼게요. 2800. 2800 나왔으면 이 끄트머리에서 이제 지정을 해주는데, 아이고. 자, 업셋 30만큼 더 올라가고 30만큼 올라간 부분을 마감선이라고 지정을 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뻐요. 이뻐서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절단을 해놓을게요. 절단을 해놓고 얘도 뻥 뚫어놓고, 자, 지금 콘크리트까지만 표현을 해놓았죠. 밑에 미착 콘크리트하고 그리고 잡석단지까지 한 번에 다 들어가게 되면은 혼동을 하실 수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럼 마감을 기준 잡았으면 계단이 4칸이다. 그럼 똑똑 잘라버리고 디바이드 해가지고 객체를 선택하고 4개 나눠주시고 카피해서 이렇게 그냥 복사해 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얘를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마감을 같이 쓸게요. 그냥. 자, 그럼 여기서 offset 300만큼 하나, 둘, 셋. 그럼 계단이 완성이죠.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대로 올라가 주시면 되고요. 플레이 써가지고 뭐 멀티플레이 써도 무방하고 저점 그냥 이렇게 뚜루룩 하셔도 무방하고요. 다 됐으면 여기서 조인 잠시 해주시고 offset 두께 30 안쪽으로 내려오면은 똑같이 되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선을 그대로 내려주시고, 그 조인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매치 프로브로 한 번에 선의 굵기를 표현하기 위해서고요. 그걸 선택을 해서 다시 분해해 주시고, 여기 중첩된 선분은 파악을 해 놓으시고 선택해서 다시 조인해 주시면 되겠죠. 조인해 주시면 이제 하나로 결합이 될 거고, 자, 그리고 offset 150만큼. 아, 조인하기 전에 이거부터 들어갈 걸. 어차피 자르면 되니까.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계단 물매. 자, 여기서 대각선 그어주시면 이게 계단 물매가 되겠죠. 50만큼, 150만큼. 자, 여기서 150만큼. 그러면 계단의 두께가 되고요. 얘를 그대로 연결해 주시고, 150만큼 들어가서 여기도 그대로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트리밍에서 이 부분은 잘라내고요. 그리고 offset 300만큼 내려가고, 자, 얘는 대략적으로 뭐 정확한 사이즈가 아니죠. 대략 300만큼 내려가서 심어주자. 자, 그럼 여기서는 250만큼 내려가서 그리고 약 100 정도만 표현을 해주자. 플랫으로 그냥 연결해 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위쪽은 트림으로 그냥 잘라내면 되고, 업셋 50만큼 넣어주시고, 자, 간단하게 GL 라인에서 요 라인까지 홍토 다짐까지 넣어주시면 끝이고, 안쪽은 업셋 몇만큼? 50만큼. 그리고 대략 200만큼 내려가 주시고 잡석 다짐까지 표현을 해주시면 최종 끝입니다. 자, 그리고 잡석 다짐 밑에는 여기는 안 해도 돼요. 잡석 다짐 자체가 여기가 이제 집안이다라고 보여주는 거니까 이 밑에는 다 집안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밑에다가 해도 되는데 뭐 안 해도 굳이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을 보시면 offset 약 200만큼 내려가고, 그리고 offset 200만큼 내려가서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집안까지 표현을 해주시고, 그럼 뭐 일반 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하나, 둘, 셋. V자가 되도록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카피해서 선택해서 대략 한 3개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나중을 위해서 조인을 해 놓으시면 좀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라인실에서 선 하나 씩 그어 주시고 바깥쪽 잘라내고, 그리고 해치부터 넣어야 되죠. 해치. 이렇게 해치를 넣어 주시고 31번 쓰시면 되고, 스케일은 대략 10 정도. 그리고 아래도 하나, 둘, 셋, 넷 찍어서 여기서 각도만 90도 회전시켜 주시면 최종 끝이죠. 아래는 표현을 해 주시고 뻥 뚫어 주시고, 요 밑에는 다 집안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손톱 단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뭐 사용자 해 가지고 스케일 약 20 정도, 각도는 없이 표현을 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성토 다짐 써 주시면 끝이고요. 그 현관 부분, 자 현관 부분도 일단 이건 똑똑똑 잘라내고, 자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요런 형상을 자 이렇게만 표현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교육 영상이니까 좀 하나하나 자세히 만들어 드리는 게 낫겠죠? 자 잡석 다짐 기호도 만들어 줘야 되죠. 자 그리고 얘는 대략 뭐 한 40 정도? 이것도 사용하시는 방법마다 다 틀리니까 이건 그냥 제 방식이에요. 한 40 정도가 이쁘더라. 기호에 기호. 선택해서 그룹 걸어 주고, 선택해서 어레이. 경로별 선택하고 간격은 대략 200 정도 넣어 주시고요. 남는 건 지우고. 자 그럼 여기선 카피해 가지고 2개 딱 선택해서 그냥 가져가시면 얼추 딱 맞아떨어지죠. 살짝 틀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살짝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닥 구간도 선택해서 그대로 가져가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어레이해서 선택하고 경로별 선택. 자 평평한 부분 플레이는 한 600 정도 기준 잡아 주시면 되고요. 튀어나온 건 지우고, 이렇게 선택해서 한쪽 쏠려 있는 것 같으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중간쯤, 이런 거는 임의로 움직이셔도 돼요. 이런 거는. 자 이렇게 기호는 임의로 움직여서 잘 보이도록 배치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바닥 부분은 이걸로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자 그럼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 자 그래서 응력 때문에 여기 이제 모멘트를 기준 잡아 가지고, 얘가 크레이가니까 분산시켜 줘야 되죠. 힘을, 응력을 분산시켜 주고, 얘는 쭉 당겨 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offset 190 만큼 들어가고, 그리고 150 만큼 올라오면 되죠. 야.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이것도 이제 투톤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받침 만들어 가지고 인방 같은 거죠. 받침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시험에 외벽에 대한 단열재가 120으로 나오니까 120에 대한 단열재를 넣어 주고, 그럼 전체가 이제 사이즈가 딱 맞아떨어지겠죠. 그리고 마감 넣어 주시고요. 첨화 반자가 있으니까 첨화 반자 표현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마감까지 넣어 주시고요. 아이고. 그리고 20에 20 짜리가 아니죠. 자 45에 45로 각자를 표현해 주시고, 자 반자 틀이죠. 지금 주변 잡음 좀 많이 들어오고 이상한 소리도 좀 많이 들리실 수 있는데, 제가 가정집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반자 올림까지 표현을 해 줍니다. 자 아래는 치장제이기 때문에 해치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치를 넣어 주시고요. 스케일 5 정도 넣어 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은 다 완성이 된 거고. 자 그리고 아래쪽도 옵셋 20 만큼 내려가서 여기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안쪽도 20 만큼 들어가서 표현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럼 현관 쪽 부분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현관문 만들고 테두리부까지 다 완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 요 안쪽에 단열재는 120 이니까 120의 반만큼 넣어 주시고 선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죠. 단열재는 선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깔끔하게 아이고 표현이 되고요. 단열재 표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얘는 펄퍼텐트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0.6 정도 배치해 주시면 되죠, 스케일이 10일 때. 자, 그리고 여기서도 스케일 10으로 해 가지고 자, 간단히 넣는 방법은 한 번 넣고 반복 실행해서 또 한 번 넣으세요. 그리고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는데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사용 저장으로 해서 벽돌 두께 60으로 넣어 주고, 그리고 원점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얘는. 해 주면 이쁘겠죠? 배치까지 해 주시면은 매병계 테두리 복까지도 최종 완성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현관문. 현관문은 대략 뭐 90에서 120 사이 넣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100 정도 할게요. 100에다가 높이는 45 정도 넣어 주고, 얘는 절단면 분해를 해서 옵셋, 위에 사량은 15 정도 넣어 주시고 35mm만큼만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톡 잘라 놔서 자, 문틀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프레임을 만들었으면 얘도 잠시 조인할게요. 선택해서 대칭 모서리를 해 주시고 끝에서 끝으로 사각형 만들어 주시면 이게 문이죠. 자, 문도 잘려 있으니까 단면선으로, 얘는 뒷면에 보이는 면이니까 마감선을 넣어 줘야 되고요. 자, 문을 하나 완성을 했으면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중간점에 톡. 자, 이때는 마감 위에 넣으시면 안 돼요. 골재에 바로 고정을 해 주는 겁니다. 자, 문틀을 항상 시공 방식은 문틀을 먼저 시공을 하고 타일 마감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 다 되고 난 뒤에 이제 도어를 설치를 한다거나 그런 거니까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리고 2100만큼 아래에서 위로 기준 잡아 주시고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쭉 올려 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위에는 얘를 그대로 또 선택해서 그냥 카피해서 카피해 주시고 트림을 꾹꾹 끊어내고, 여기서는 이 틀만 딱 잘라내면 되겠죠. 그 선택해서 조인해 주시면 되고요. 라인 실행해서 아래로 연결을 해 주시고,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마감. 그리고 여기서 한 30에서 한 40, 50 정도 이렇게 상표를 만들어 가지고 배치를 해 주시고요. 네, 창틀을 선택을 해 가지고 클릭을 해서 배치를 해 주고 라인싱에서 연결을 해 줍니다. 뒷부분으로 표현을 해 주시고, 자, 이렇게 처마 돌림까지 다 제작이 되었고요. 큰일 났네. 자, 여기 이제 지금 이게 현관문이죠. 현관문을 만들어 주시고 50에 200만큼, 아이고, 알리시에서 50에 200만큼 하나 사각형을 만들어서, 자, 해서 도어락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바닥에서 대략 100 정도 기준 잡고 선택을 해서 얘를 클릭해서 가져갑니다. 뚝 배치. 자,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고, 안쪽까지 안 넣어도 돼요. 앞쪽만 있어도 무방합니다. 안쪽까지 넣겠다 그러면 선택을 해서 이제 대칭모사 하는데 이 점 사이 중간 끝점 찍고 옆에 찍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현관문이 완성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FL 레벨 깜빡하시면 안 되고요. FL 레벨 라인도 해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쪽에는 벽지 마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요렇게만 표현을 해 주시면 되고요. 협이 적혀져.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반자틀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 가지고 카피해서 클릭. 자, 배치를 해 주시고, 자, 이렇게 배치를 해 주 아이고, 잠시만요. 자, 요것도 지금 한 번에 넣었기 때문에 옵션 들어가서 여기서 개별 해치로 분해를 시켜 주셔야지 선택을 했을 때 간단하게 복사됩니다. 이쪽 라인도 같이 복사를 해 주시면은 더 좋으시고요. 이렇게 그럼 익스텐드 해 가지고 기준 잡고 확대해서 연장을 해 주시면 한 번에 쫙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레이해서 반자 틀은 간격은 450 이죠. 선택해서 간격 450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쭉 들어가죠. 자, 그걸 라인 실행해서 바깥쪽으로 옵셋 45만큼 들어가고요. 자, 하나 완성을 해 주고 바로 어레이해서 경로 배열하면 끝이죠. 선택해서 간격은 얘는 900. 튀어나온 건 그냥 지우시면 되고. 자, 마감 쭉 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익스텐드 퀵 모드로 그냥 들어가면 되죠. 퀵 모드로 그냥 쓱 들어가시면 쭉 연장이 되고요. 자, 여기는 뭐 이런 것도 하나하나 풀어 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풀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카피해서 선택해서 아래로 위로 쭉 복사를 해 주시고 하나, 그리고 끝점이 이뻐 보이도록 맞춰 줄게요.
테이프 무브 해 가지고 잠시 내려서 맞춰 주시고. 자 그럼 중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50 만큼 올라갑니다. 그리고 50 만큼 들어가고요.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 스트레치 이용해서 20 만큼 그리고 로테이트 해 가지고 선택해서 클릭 10도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카피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죠. 이럴 때는 하나하나 클릭하는 것보다 배열해 가지고 개수 3개 해서 가져가서 클릭해 주시면 어때요? 화면에 쭉 들어가죠. 위쪽에는 위치가 조금 틀리니까 가져가서 배치만 해 주시면 되고요. 배치해 주고 위로 살짝 올려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끝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반자틀까지 그리고 달대 바지 그리고 앵커 볼트하고 10.5까지 한 번에 다 표현을 넣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천장까지도 다 완성이 됐죠. 자 그럼 여기도 이거는 뭐 해치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한 번에 넣어 주시고 얘도 넣어 주시고 넣어 주고 난 뒤에 선택해서 둘 중에 하나 뭐 아래쪽을 찍어도 되고요. 위쪽을 찍어도 되고 90도로 회전시켜 주면 되죠. 소재가 틀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 보이는 면에서 지금 이제 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창문이 있죠. 주방 창문. 자 이 주방 창문이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방 창문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럼 얘도 사이즈를 조절을 해 줘야 되죠.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한번 재볼까요? 이것도 그냥 너무 대충 만들어 가지고 이상하네. 자 3150 이라고 판단을 해 볼게요. 3150. 자 그러면 offset 3150 기준 들어가서 표현을 해 주시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창문을 만들어 주는데 창문 전체 사이즈는 지금 저는 900 사이즈를 만들어 놨네요. offset 900. 그럼 900 나누기 이만큼 왼쪽, 오른쪽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바닥에서는 평균 900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팔 레벨에서 900이라는 기준 잡아 들어가고 자 여기서 창문을 끝까지 들어갈 건지 근데 여기는 지금 식탁이 들어가고 원래 이제 보면은 주방 창문이 여기나 여기나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는 여기 하나 있었으니까 자 이게 식당 창문이다 그러면 위에까지 쭉 올려도 상관없겠죠. 근데 사이즈가 지금 그러면 1200 이상 돼야 될 것 같은데 음 이 시험 문제 아니 제가 지금 여기 제작해 드린 문제에서는 지금 이 900 이라고 만들었는데요. 이걸 식당 쪽에 창문이라고 판단하고 만든다면은 작게는 1200 그리고 한 1500 정도 기준 잡아 주시는 게 좋거든요. 1200 이라고 한번 잡아 볼게요. 간당간당하네. 그냥 1200 으로 해 가지고 저 위까지 올라간다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는 커튼 박스를 심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100 만큼 내려서 그다음 여기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내부에서 보이는 부분. 그럼 이 사각형은 조금 인면으로 들어갈게요. 창문. 자 그래서 offset 40 만큼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RC에서 클릭해서 반 지정해 주시고 offset 그대로 80 들어갑니다. 실링까지 20 들어가 주시고 여기서 나머지는 보이는 면 만들어 주신 다음에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창문 틀 두께 반만큼 40 만큼만 연장을 해 주시면 되죠. 늘려 주시면 되죠. 그리고 대칭 복사해 주시면 창문 하나 완성. 간단하죠? 그리고 선을 하나씩 이렇게 연장을 해 주시고 자 마이너스 30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이거는 "저 손재도로 제도도 할 줄 알아요. 제도 개념도 알아요."라고 표현해 주시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제작을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영문이 돼도 되고 뭐 이면선이 돼도 됩니다. 기호니까. 자 얘는 슬라이딩이에요라고 이렇게 기호를 넣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해치를 넣어도 돼요 이거는. 해치를 넣어도 되는데 시험 칠 때는 그래도 기본 "저는 이걸 이렇게 배웠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무조건 60 도가 되도록
손재도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넣어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방의 창문 도면하고는 약간 변경을 했는데 나중에 도면 이거 링크 드릴 때는 제가 이거 좀 키울게요. 그냥 키워 가지고 넣어 드리고 자 그리고 욕실 부분에 보면은 굴뚝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신발장이 있고 근데 굴뚝이 더 중요하겠죠? 자 이 굴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이즈 제가 이제 500, 500 사이즈로 넣었어요. 그래서 600, 600이구나. 600, 600 정사각형이네요. 자 600 사이즈로 넣었는데 그럼 여기서는 없애. 일단 위치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위치가 어디야? 외벽. 외벽에서 들어가는데요. 그럼 이 외벽에서 바로 들어가네요. 요 외벽에서. 자 그럼 여기서는 offset 100 만큼 더 들어가면 되겠네. 자 100. 왜 100 이냐? 자 이 두께가 지금 1.0b죠. 1.0b가 아니지 0.5b죠? 0.5b. 자 이게 0.5b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이구. 자 0.5b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0.5b 더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여기서 100 만큼만 나가면 되고 그리고 offset 해 주시고 600 만큼. 자 500에서 600일 건데 지금 제가 이걸 여기서 여기까지를 500을 잡아 버렸어요. 400이 아니고. 그러면 얘는 600, 600. 일단 제가 만들어진 도면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시험장에서 400이다 그러면 500 만큼 나가면 되겠죠? 자 저는 500이니까 600, 100 더해 가지고 들어가 주시고 자 굴뚝은 윗면선이 되겠죠? 자 라인 실행해서 대략 아무 곳이나 찍어도 돼요. 그리고 offset 900에서 1200 정도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 주시고 스케치 이용해서 쭉 당겨 주고 offset 90만큼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90만큼 나갈까요? 이쪽도 이쁘게 자 이렇게 옆세워 쌓기로 표현을 했다 해 주시고 자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잘라내고요. 굴뚝은 무조건 인면이 되도록 하고 자 그리고 기와장 기준으로 위에를 잘라 버리면 되죠. 쏙 잘라 버리시고요. 그럼 offset 대략 뭐 한 벽돌 3단 정도 180 정도 내려와 주시고 정확하게는 뭐 0.5b니까 90, 90 들어도 되고 100, 100씩 들어오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라인 실행해서 "여긴 계곡부예요." 라고 표현을 해 줘야 되죠. 이렇게. 자 그럼 굴뚝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굴뚝까지 완성을 했고요. 그 신발장. 요즘 신발장은 다 붙박이로 만들기 때문에 바닥에서 천장까지 그냥 쭉 올라가면 되죠. 그럼 되게 간단해요 얘도. 자 여기서 라인 실행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대충 이렇게 선을 그어 줍니다. 자 요 부분까지 들어가 있다 아니면 여기까지 들어가면 좀 그렇지. 자 여기 앞쪽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offset 20만큼 해서 마감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도 타일 마감. 타일 마감을 해 주시고 자 여기서 3등분을 할 거예요 저는. 선택을 해 가지고 디바이드 해 가지고 선택해서 3등분 하겠습니다. 3등분을 해 주시고 카피해서 얘를 그대로 복사할게요. 하나 둘 복사. 자 그리고 위에서는 대략 반자에서 100 정도 천정 몰딩 잘라 주고 자 붙박이장도 위에 몰딩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없으면 천장 다 끓죠? 어우 지금 컴퓨터가 너무 버벅거려 가지고 걸레 바지도 만들어 주셔야 되죠. 걸레 바지는 대략 뭐 한 120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100 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그냥 일자로 그냥 같이 갈까? 자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리고 안쪽도 만드는 김에 걸레 바지를 같이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걸레 바지 넣어 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은요. 일단은 문이 이렇게 여닫이 또는 슬라이딩 이걸 표현해 줘야 되겠죠. 자 표현해 줄 때 여닫이를 표현할 때는 얘는 중심선으로 표현해 줘야 되죠. 중심선으로 표현을 해 주시고 여기는 선이 여기에서 여기 끝까지 벽체 라인이니까 중간점을 제대로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나 여기나 이렇게 잡아 준 건데요. 잠깐만요. 이것도 뭐 정해진 바는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일단은
지금 컴퓨터가 점점 계속 버벅거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닫이로 표현해 주시고, 그럼 손잡이를 만들어 주셔야 되죠. 좀 시크릿도라든지 뭐 손잡이 간단하게 여기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고, 끝에서 끝으로 뻥 뚫려 있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모양을 좀 낼까요? 아래에서 대략 뭐 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500 정도 내려서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고, 자, 그러면 붙박이장까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온수 파이프도 만들어 주셔야 되죠. 온수 파이프는 이 끝에서 대략 100 정도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100 정도, 그리고 옵셋 30 정도 들어가 주시고, 서클해서 대략적으로 지름이 25 정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얘는 자른 면이지만 너무 작기 때문에 단면선으로 하면 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감선으로 표현을 해 주시고, 얘는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원일 경우에는 원칙입니다. 원의 중심선을 표현을 해 줘야지 치수를 입력한다거나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럼 카피해서 선택하고 대략 250 정도, 자, 카피해서 250 정도 복사를 해 주시고요. 라인싱에서 클릭, 그리고 클릭 배치를 해 줍니다. 이 숨은 선, 지그재그 선으로 했을 때는 뒷부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표현해 줘야 되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절반 뚝 잘라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니까 여기는 숨은 선이 보이는 거고 여기는 안 보이고, 하나 띄워서 또 보이는 거고, 이걸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해 가지고 얘를 그룹 걸어 주시고 어레이 해 가지고 선택하고 경로별 선택, 간격은 250 이니까 500 이죠. 자, 그리고 선택해서 얘 튀어나왔다. 그럼 UNG 언그룹 해 주시고 그냥 트림을 뚝 잘라 버리면 됩니다. 나머지는 버리시면 되죠. 자, 그리고 아래는 바닥 보온재죠. 바닥 보온재. 아이고. 라라라라라. 야. 자, 바닥 보온재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간단하게 안시 37번, ANSI 37번 써가지고 스케일식 그대로 두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래까지도 완성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또 뭐 또 더 빠진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확인을 해 보시고 빠진 부분이 없다? 그러면 그냥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은 한두 개씩 빼먹을 수도 있는데요. 그 빼먹는 거는 크게 그 그냥 감점사항이니까 크게 중요치 않은 부분은 넘어가셔도 그렇게 크게 뭐 마음 두시고 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해치를 다 넣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중심선을 잠시 레이어 프레임에서 끌게요. 얘를 꺼야지 해치를 쉽게 넣을 수 있겠죠. 자, 위에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는, 자, 여기서 클릭해서 쭉 내려가면은 GIS RC30 요거 쓰시면 간단하다고 했죠. 한 25 정도 주시면은 알맞아요. 25 정도 주시면 이렇게 알맞게 똑똑똑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위에 굴뚝도 표현을 해 주셔야 되죠. 자, 굴뚝 같은 경우도 솔리드에서 BRSTD 선택을 해 주시고 얘는 스케일이 1이죠. 1 넣어 주시고, 자, 그리고 위쪽에는 클릭을 하셔서 얘는 사용자 정의 들어가셔서 얘는 옆세워 삭히니까 60에다가 각도는 90도 해 주시면 되죠. 90도 이렇게 넣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레이온 해 가지고 켜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물매 기준도 일단은 근처에 가져와서 얘도 어딘가에 배치를 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배치를 해 주는 위치를 대략적으로 난 이쯤에서 해야지 대충 가져다 놓으시고요. 자,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거예요. 틀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빼먹은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 줍니다. 문자를 작성해 나가면 되겠죠. 자, 근데 문자를 작성해 나가기 전에 인메터 툴도 그냥 만들게요. 문자까지 다 만들고 나서 넘어가도 좋습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일단은 한번 보자. 저도 지금 제가 이거 처음 만들어 봐요. 저도 이거 영상 찍으면서 미리미리 연습을 제가 해 보고 보여드리면 뭐 확신에 차 있겠지만, 저도 지금 즉흥적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뭐
거의 다 됐다 그러면 지그재그 선까지 대충 찍어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선택해서 무브 클릭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고 잘라내고요. 이게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 스케일로 줄이면 되죠. 한 0.8 정도 줄여 주시면 되고요. 줄어들었네. 점 잡아서 0.8 정도 스케일로 맞춰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 주시고 이건 뭐 나중에 다시 연장을 하거나 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인면도로 넘어오셔서 인면도 지금 제가 1 시간이 됐는데 예상보다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이걸 1 편, 2 편으로 나누어서 이거 통합하지 않고 따로 올려 드릴게요, 업로드를. 첫 번째 1 편에서는 지금 마감인데 여기서 창문까지 다 완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 넉넉 잡아서 한 20분 정도 걸릴 수도 있는데 일단 최대한 빨리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창문 2 개가 있죠. 자, 스케일이 A4 사이즈 기준으로 100 대 1로 고정으로 나왔다면은 자로 재시면 되죠, 간단하게. 바로 재주시면 되고. 네, 급하게 만든다고 사이즈가 정확하지 않네? 얘는 그냥 버리자. 자,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750 판매 이런 건 다 절삭이에요. 750 들어가고 1500 들어가고 600 들어가고 그럼 여기서 없애 750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1500 그리고 600 간격 띄우시면 되고요. 600이라는 강렬만 띄워주시면 되고 그리고 바닥에서 900이라는 위치. 자, 창문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와서 배치해 주시면 돼요. 배치해 줘도 되는데 한 번 더 보여 드릴게요 그냥. 자, 여기서 사각형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지워 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인면도에서는 선의 굵기별로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입체감 있게 하려면 얘는 마감선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offset 40만큼 들어가고 그리고 알리시 창문 틀을 만들어 주고 창문 틀의 두께 약 80 그리고 실링 20 넣어 주시고요. 자, 그럼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얘를 그렇게 해서 방향 주고 창문 틀 두께 반만큼만 연장을 해 주시면 되죠. 선택해서 대칭 복사해 주시면 최종 완성이고요. 알리시에서 얘는 사사안으로 자, 길이는 1500 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약 100 정도. 자, 이게 옆세워 쌓기죠? 옆세워 쌓기 윗면 선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 되고 아래서 약식으로 100 정도. 아이고야, 예. 150 해야 되는 건가? 50 정도. 그리고 100 정도 갑니다. 자, 옆세워 쌓기를 넣어 주고 뭐 해치를 미리 이렇게 넣어 놓으셔도 무방하겠죠? 원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완성을 해 주셨으면 옆에 똑같으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교육 방송이니까 요걸 그냥 그대로 복사해 나가도 되고요. 또는 여기 만들어 놓고 이걸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요거 한번 가져가 볼까요? 만약에 단면도에 이 만들어 놓은 도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걸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이걸 가져갈 때 사이즈가 다르다면은 끝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얘는 1500 이면 1500 나누기 이만큼 정중앙을 잡아 주고 창문을 중앙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앙으로 가져가 주신 다음에 전체 사이즈가 있으면 편하겠죠. 전체 사이즈가 이렇게 표현을 해 주고 그리고 뭐 도면층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맞추시면 되니까 간단하죠. 그리고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요만큼만 선택해서 늘려 주시면 돼요. 늘려 주고 스트레치 적절히 선택해서 늘려 주고 아이고야. 스트레치를 쓰는 데에는 항상 요것만 생각하면 되죠. 점 선택이라는 거. 버텍스를 선택해서 늘리다. 이렇게 쪽쪽쪽 늘려 주시면 되고요. 그럼 위치야 뭐 무브를 이용해서 대충 가져가서 조금만 넓혀 주면은 완성이 되고요. 그렇게 됐으면 이제 통째로 복사해 나가면 되는 건데 야. 자, 이거는 교육용이라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사용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 그럼 창문은 똑같은 거 두 개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 또 창문이 하나 있죠. 자, 여기선 거실창. 자, 이건 저 거실창인데요. 전창, 둘 다 전창으로 만들겠습니다. 통창이라고도 하고 전창이라고도 하고. 자, 일단 전창이다라고 한다면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 사이즈를 얘도 재봐야 되겠죠. 자, 얘를 어디에 잴까?
잠시만요. 약 교차점에서 재볼까요? 그냥 요 교차점에서 몇 정도 들어갔는지 400이라고 판단할게요. 400. 자, 그러면 요 교차점이 여기죠? 교차점. 자, 그러면 offset 400 들어가고, 자, 그리고 전체 사이즈 몇이지? 3000이네요. 그럼 여기서 offset 3000만큼 들어가겠습니다. 자, 알리시 해가지고 선 하나 떠주시고 버리고, 그럼 이걸로 끝났죠. offset 40 안쪽으로 들어가고, 얘는 45가 돼야 되고 40 돼야 되고, 사이즈는 그 근사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라인실에서 바깥쪽 찍어도 되고 안쪽 찍어도 돼요. 얘도. 자, 일단 등분을 해야 되죠. 디바이드 해가지고 선택하고 4개로 등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버티컬 이용해서 기준선 잡아주고 지워내고, 바로 offset 80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20안쪽으로 들어가고요. 프레임을 이용해서 선택해서 위쪽 잘라내고 아래쪽 잘라내고, 그리고 매치 프로 선택해서 복사를 해주시고, RC에서 클릭하고, 자, 그럼 나머지 지우시면 되죠. 얘는 마감선 offset 두께 바로 주면 되죠. 80, 20만큼 또 들어가고, 얼마야?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틀이 완성이 되고요. 자, 사이즈가 틀리니까 얘도 따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냥 따로 그려주고, 선택해서 마이너스 30도 되도록 해주시고, 카피해서 선택하고 클릭, 복사, 이렇게. 자, 그걸 카피해서 선택을 해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다. 하나 배치를 해가지고요. 대충 복사해주시면 돼요. 하나 완성이죠. 자, 그럼 측면, 문제 측면 이 창문을 어떻게 만들느냐? 약식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어떻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도 그냥 전창이라고 판단을 하고 만들어 주신다면, 일단은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이 창문을 하나 완성을 해가지고 평면도를 여기 가져가서 배치한 다음에 하나하나 투성하는 FM 방식이 있고요. 또는 대충 해 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시간을 좀 투자를 하더라도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이거는 FM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FM 같은 경우는 일단 창문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창문을 만든다는 거는 평면도에서 보이는 창문. 얘는 단창으로 할게요. 45, 120 하나 만들어 주시고, 앨리시에서 클릭, 그리고 80에 35 정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이걸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되고 지금. 자, 오면 좀 띄워주고 배치 못사 해서, 자, 이게 창문 만드는 방법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전체 거리가 있는데, 전체 거리는 그냥 만들어 주시고요. 그냥 1800이다. 그럼 1800 몇이냐 이거? 몇을 했을까요? 할까요? 클릭하고 여기까지 몇이지? 자, 1800짜리 맞네요. 1800짜리다. 그럼 offset 1800 뭐야? 자, 1800 기준 들어가고 1800 나누기 2만큼 하나 들어가고, 저 벽체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라인을 연결해 주시고 구분할 수 있도록 얘는 그냥 단면선 들어갈게요. 라인 하나하나 연결해 주고, 이건 지울 거예요. FM으로 할 때는 이게 있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 뿐이고요. 쓱 당겨주고 1800 위치 카피해서 얘를 그대로 중간점 잡아서 이 중간점에 배치를 해주시고, 지워낸 다음에 대화선은 지워내고 라인만 연결해 주시면 이게 평면 창문이죠. 간단하죠? 해서 클릭하고, 자, 그럼 창문 하나 완성이고요. 자, 창문을 만들었으면 얘를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해서 가져가고, 자, 근데 이것도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위치를 어떻게 지정할 거냐. 뭐 UCS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굳이 요즘 시대에 쓸 없죠. 자, 가져가서 얘를 되도록 정확한 위치에 넣어주는 게 좋잖아. 그러면 offset 쪽 200. 그럼 여기가 벽체 라인이 되겠죠? 벽체 라인 기준 잡으면 되겠죠? 로테이트 해가지고 클릭해서 45도 회전시켜 주시고, 무브에서 이 중간점을 대고 바깥쪽 중간점을 여기 중간점에 가져가면 배치가 되겠죠. 좀 잘 보이도록 그냥 노란색으로 넣어둔 것 뿐이고요. 이 위치에 이렇게 창문이 있어야 돼요. 창문이 있고, 그리고 offset 200.
요 부분만 벽체까지 또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왜? 음흠. 벽체랑이 끝이 있어야지 얘가 어떻게 표현이 돼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자 요 부분만 이렇게 딱 투성을 해 가지고 이게 FM이에요. 여기서 그냥 그대로 내려가면 이게 완벽한 투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내려 가지고 얘는 벽체선이니까 벽체선 만들어 줍니다. 벽체선이고요. 창호는 여기 안쪽에서 창호가 들어가죠. 쭉. 자 창호의 선분은 마감선 들어가 주시고 자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어때요? 창문이 안 보이죠? 벽면만 보입니다. 벽면만. 자 벽면만 보이니까 벽면 기준만 잡아 주시면 돼요. 야. 이것도 뭐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당겨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요 부분만 일부분만 가져와 가지고 그냥 붙여 넣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FM이에요. FM을 만든다 그러면은 쭉쭉쭉 선을 하나씩 가져 내려가는데 이것도 무한선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빠르겠죠. 보이는 대로 그냥 찍어 주는 겁니다. 찍어 주고 요것도 찍어 주셔도 되고요. 보이는 대로. 안쪽도 근데 안쪽은 생략할게요. 그럼 여기도 바깥쪽 찍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톡톡톡톡톡 찍어 주셨으면은 여기서 얘네들을 표현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스팬 선분도 여기서 하나 둘 찍어 주고 여기서 하나 둘 찍어 줄게요. 자 그럼 창문틀을 순차적으로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해 주시면 끝이에요. 자 볼게요. 이게 이제 투상이 좀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거지. 간단하잖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 아직 이제 기초반 떼고 이제 막 이제 기능사 시험 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요것도 이제 하나하나 상세하게 만들다 보면은 자 여기서 선 하나는 창틀이고요. 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창문 틀이잖아요. 그럼 창틀까지는 여기서 남겨 두고 창문 틀 얘가 창문 틀이죠. 창문 틀 잘라 줍니다. 이렇게. 자 창문 틀 잘라 주고 여기서도 잘라 내고요. 다 잘라낼까? 이것도 다 잘라내고 자 창틀이 되고 창문틀이 되는데요. 이 창문틀도 이 보이는 면이 있죠? 자 이 끝으로 끝나는 면. 자 요 라인이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이 라인을 연정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해 주시고 이 아래로 다 끊어 버리면 되겠죠? 이것도 끊어 버리고요. 자 여기도 정리를 해 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고요. 끊어내고요. 여기도 끊어내고. 자 그럼 창틀은 실질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요렇게 보인다. 근데 너무 헷갈리죠? 헷갈리기 때문에 약식으로 이런 거 지우세요. 너무 헷갈리니까. 지우시고 그냥 이렇게만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이거 하나 끊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창문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 생략할 부분은 또 명확하게 생략을 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나서 안쪽에 창문 선택을 해 가지고 조인해 주시고 offset 이시만큼 들어가서 아이고야. 이시만큼 넣어 주시고 얘도 가는 선으로 표현을 해 주시고 자 얘도 네. 한 번에 들어갈게요. 가는 선으로 표현해 주시면 이제 구분이 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이 사이즈가 똑같을 수 없겠죠.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FM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여기 계구부가 보이니까 이렇게 계구까지 만들어 주고 이렇게 보이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어렵게 만든 거. 자 쉽게 만드는 건요. 그냥 대충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도 얼추 맞추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로테이션 해 가지고 선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offset 1800 나누기 이만큼 그래서 하나 둘 뭐야 하나 응? 컴퓨터 아주 바보 됐네.
1800 나누기 이만큼 들어가서 이 컴퓨터가 바보 된 게 아니라 지금 영상도 켜고 있고 그리고 듀얼 모니터로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2024 버전이 최적화가 덜 된 것 같아요. 특히 한글 패치가. 영문판은 렉이 거의 없더라고요. 버거나 렉이 없는데 지금 한글 팩만 간혹가다 버전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야. 자, 이렇게 큰 틀을 여기서 끝나는 위치를 보이는 부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자, 그대로 투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창문 하나는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창문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가져와 주시고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쭉 늘리고 할게요. 그리고 그냥 잘라내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간단하죠. 그냥 툭 잘라버리세요. 이러면 끝. 이래도 끝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했다? 그러면 정답이에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요 라인하고 요 깊이 있죠? 깊이. 요까지 계산하면은 더 좋지만 얘는 깊이감이 있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들어가셔도요. 그냥 약식으로 합격을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 나 도저히 어려워서 못하겠다.' 할 때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붙여넣자. 위치만 딱 잡아서 쓱 그어 주시고 위치를 딱 잡으세요. 심지어 이거 그냥 대충 선을 그어 가지고 대충 하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 어차피 보여지는 면이니까 일단은 FM, 요건 FM.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FM을 추천드리겠죠. FM을 만드는 거. 투성을 해 가지고 쭈쭈 가져가는 거. 이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요거는 아마 오프라인으로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편리한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방법을 배우셔 가지고 그냥 표현을 해 주시면 돼요. 표현을 해 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도 창문은 창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저 약식으로 만든 건 그냥 패스해 버릴게요. 여기서 완성을 해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중간 찍어 썼으니까 이전선의 중간 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하나만 선택해서 카피해 가지고 배치해 주고 배치해 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은 창문은 다 완성이 되었고요. 다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테라스 부분 자 테라스 부분도 마찬가지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일단 여기 보이는 부분 자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몇이냐 1800 자 그러면 offset 1800 만큼 나아가고요. 그럼 얘는 인면선이 되겠죠 테라스 부분은. 자 남측으로 바라봤을 때 보이는 부분 뭐야 자 남측으로 바라봤을 때 보이는 부분은 테라스 부분만 만들어 주시면 이제 뭐 다 완성인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벽체 중심선까지죠. 3800 그래서 offset 3800 들어간 위치까지 뭐야 3800 여기까지 테라스가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4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은 4 칸이니까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 참 애매모호해요. 이 계단이 4 칸인지 3 칸인지. 4 칸에 올라가서 4 칸에 올라가면 이건 완전 바닥인데 4칸 올라가서 3 칸일 수도 있고요. 2 칸일 수도 있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 참 애매모호한데요. 근데 4 칸에 4 칸은 말이 안 되는데. 그냥 4 칸에 2 칸이라고 할게요. 4 칸에 2 칸이다 그러면 위에서 이제 2칸 빼 버리면 요 라인 나오는데요. 자 요 라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가 테라스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테라스 높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사이는 옆에서 가져오셔도 되고요. 여기서 뭐 디바이더로 끊으셔도 되고요. 일단 전체 높이가 여기다라고 해 놓고 디바이드 4 개, 디바이드 해서 4개 지정해 주고 합해 가지고 복사. 그러니까
자, 복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offset 100 만큼, 100 만큼 들어가고 그럼 이 100 만큼 들어간 위치에서 이제 핸드레일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핸들을 만들어 주고 이 전체 핸드레일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그냥 기준 잡아 주시면 되는데 자, 우선 여기서부터 만들어 볼게요. 전 계단 2 칸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했으면 이렇게 높이가 됐으면 offset 자, 900 만큼 핸드레일이 들어가죠? 그리고 offset 저는 한 60에서 80 정도 되는데 전 80으로 할게요. 그리고 라인을 지정을 해 주시고 자, 끄트머리까지 라인을 지정해 줄게요, 일단은. 자,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서요. 그냥 바로 조인을 해 버리고요. 조인을 하고 와이프하우스 이용해서 그냥 넣어 버리면 되겠죠. 폴리선을 선택하겠다. 그냥 겹치도록 해 주세요. 그럼 폴리선을 쫙 안 보이도록 해 주는 거고 라인실에서 한쪽 끄트머리 지정해서 offset 예. 무브 해 가지고 한 50 정도 들어가 주시고 이프에 여기서 정중앙으로 한 38 이 정도 되는 철제로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와이프하우스를 이용해서 폴리선이 아니니까 그냥 찍어 줄게요. 자, 그리고 80% 선택을 해 주시고 선택해서 어레이 해 주고 경로별 클릭하고 간격은 대략 뭐 한 300 정도 쫙 하면 쭉 들어가죠. 자, 쭉 들어가고 여기 나머지는 지우고 아니지 이게 다 들어가는 게 맞지. 자, 이렇게 쭉 다 넣어 주시면 되죠. 자, 쭉 다 넣어 주시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이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offset 네. 최종 높이가 어디냐?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연결될 텐데 이 점 사이 중간에서 요 사이를 찍어 가지고 선 하나 그어 주시면 기준이 잡히겠죠? offset 80 정도. 응? 80이 아니지. offset 40 정도 나아가고 그리고 얘도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여기 맞춰 줄게요. 그냥 맞춰 주시고 야 그리고 카피해서 얘도 여기에 넣어 줄게요. 어우 컴퓨터가 지금 야 자, 요렇게 라인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요 부분도 마찬가지죠. 요 부분도. 요 부분도 이게 끊어 주셔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얘가 이렇게 일자로 연결돼 있잖아요. 일자로 이렇게 쭉쭉 연결돼 있는데 요 부분은 이거 표현을 해 주시면 안 되거든요. 프레임을 꺼 버리면 또 모양이 이상해지는데. 요 보시면요. 에이씨 꼬였어. 음.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렇게 계단이 들어가 있고 이 뒤쪽에서도 핸드레일이 쭉쭉쭉쭉 들어가 있겠죠. 자, 핸드레일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제 요 뒷부분은 여기서 쭉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면은 하나 300 정도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그러면요. 채찍 이용해서 얘는 위로 올라가고 쭉. 자, 그리고 아래에서는 얘는 여기로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어레이 해 가지고 경로별 선택. 간격은 300. 얼마요? 자, 해서 경로별 선택을 해 주시고 간격은 300 들어가 주시고 필요 없는 건 지우고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뒤쪽으로 보내 버리면 되죠? 그러면 dr
그리고 뒤로 해주시면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요 부분을 그냥 한 번에 통으로 들어갈게요. 와이프하우스. 자, 조인을 해주고 와이프아웃 해가지고 이게 중간에 플랫으로 연결하면 얘가 인식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음, 이게 중간에 플랫으로 이게 끊어졌다고 해서 플랫으로 연결해버리면은 얘가 인식을 못해요. 와이프아웃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버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선택에서 조인으로 폴루선이 결합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폴루선 다시 결합했죠.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응? 야, 이 컴퓨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니? 이게 영상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영상 작업하고 있지 않았으면은 렉 하나 없었을 거예요. 이게 영상을 찍고 있다 보니까 리소스가 많이 먹어서 그런 거고. 자, 프론트로 당겨주시면 이제 어때요? 이런 모양이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작해 주시면 되고, 뭐 여기 뭐 연결돼 있다? 그럼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까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연결돼 있다. 자, 그럼 난간까지 최종 완성이 된 거죠. 난간까지, 계단까지 다 표현됐고, 뭐 디테일하게 했다 그러면 여기서 논슬립도 하나씩 넣어주는 게 좋겠죠. 선택해서 계단에는 항상 논슬립이 있어야 되니까 승선. 자,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그냥 계단을 끝까지 다 밀어 넣을까?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밑에 선분은 있으면 안 되겠죠? 잘라내고. 자, 요게 데크예요. 데크. 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계단이 있으면 이건 난이도가 테라스가 조금 난이도 있게 나왔겠죠? 이렇게. 자, 우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해치를 넣어주시면 되죠. 해치를 넣을 때도 이렇게 와이프하우스 넣고 하면은 요 부분을 딱 아래 부분만 선택을 해가지고요. 이건 제 요령인데요. 얘를 잠시 영분을 두는 거예요. 영분을 두고 그리고 얘네들도 영분을 둡니다. 레이아웃을 이용하면 상당히 편리한데 잠시만요. 얘를 영분 잠시 둔 다음에 레이아웃 해가지고 가능선 꺼버리고요. 인면선을 잠시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잠시 바꿔놓으시고 레이아웃을 통 꺼버리세요. 자, 레이아웃으로 꺼주시고 그리고 해치를 넣어주는 거죠. 여기서는 중심선으로 꺼버릴게요. 꺼버리고요. 그럼 이렇게 막혀있죠. 그래서 해치 실행해가지고 자, 일단 지붕부터 지붕은 클릭하고 맨 위에 클릭해서 얘는 몇만큼? 300만큼. 자, 그리고 얘는 무슨 선? 가는 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는 선. 자, 이렇게. 자, 가는 선 넣어주고 지금 제가 가는 선까지 꺼버렸거든요. 꺼버려서 그런 건데 자, 가는 선 끌 필요가 없었어요. 얘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주고 해치 실행을 해가지고 또 밑에 선택을 해서 얘는 또 무엇이 들어간다. 한번 실행해서 취소하고 들어갈게요. 얘는 샌드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SAND 이렇게 해서 스케일은 0 정도 주시고요. 스케일한다. 각도는 0도. 그리고 스케일은 6에서 7 정도 주시면 되는데 얘가 6을 주게 되면 너무 촘촘해요. 6을 주게 되면. 그래서 한 7 정도 주시는 게 좋습니다. 7 정도. 스케일을 7 정도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아래도 똑같이 얘랑 똑같이 넣어주는 게 좋겠죠. 뭐야? 얘는 뭐 매치 프로프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자, 그럼 해치를 실행해서 이 부분. 자, 클릭을 해서 얘 왜 솔리드가 돼 있냐? 얘는 0도 좀 잡아주시고 뒷부분에 첨화 판정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는 클릭 하셔서 무엇으로 벽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BRSTD 해서 이걸 선택해 주시는데 여기도 같이 넣어 줄게요. 플레이. 자, 그리고 스케일은 1이 되고요. 그리고 해치 닫기 해 주시면 쭉 들어가죠. 원점은 지정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안 해 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자, 지정을 해 주었는데 제가 인면선을 끈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편하게 넣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레이어를 다시 딱 켜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려지게 되죠? 이렇게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도 다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거 안 바꿔줘도 출력하면 흰색은 0.3mm니까 인면선이랑 똑같은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안 바꿔 출력해도 감점은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도 다 바꿔주는 게 좋겠죠. 인면선은 인면선 이렇게 구성을 다 지정을 해주는 게 좋고요. 자, 어떤가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하나의 인면도까지 완성입니다. 어우, 시간 많이 오버됐네. 지금 여기 1시간 반이 됐는데요. 너무 천천히 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천천히 했다 보다는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자, 우선은 한 편이 1시간 반이면 너무 길죠? 너무 긴데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제가 2편으로 넘어가서는 그래서 이제 따로 또 문자하고 넣고 할게요. 지금 컴퓨터가 너무 버벅거려 가지고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주기적으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업로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상술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언제 제가 올릴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구독을 해 두시고 계시면 알람을 켜 두게 되면은 언젠가 제가 올리면은 그때그때 딱 올라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그러면은 구독과 알람을 해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 편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